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입력 양식, 흔히 우리가 폼이라고 말하는 요소를 웹문서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폼을 여기저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창,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폼이고요.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그 물건의 배송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모두 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폼에 입력하는 내용들은요, 모두 다 서버로 넘겨져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로그인 정보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클릭을 하면 내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서버에 있는 정보와 비교를 해서 맞으면은 로그인 성공한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이디가 틀렸다거나 비밀번호가 틀렸다거나 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는 일단 그 폼, 눈에 보이는 폼을 만드는 것까지가 역할이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지고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또는 그 정보를 수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백엔드의 영역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폼 요소를 만드는 것까지만 살펴보겠고요. 이후에 백엔드 과정이 더 궁금하시다면 자바나 노드.j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폼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태그는 폼 태그예요. 웹문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폼이야, 여기는 입력 양식이니까 그것에 맞게끔 해석을 해줘 라고 알려주는 게 폼 태그입니다. 그래서 닫는 태그와 여는 태그가 같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폼 태그에서 필드셋이라는 태그와 레전드라는 태그가 생겼는데요. 이건 뭐냐면 폼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구역별로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배송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배송 정보 위쪽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상품이 나타나고 그 아래쪽에는 배송 정보를 입력하게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드셋으로 이 두 가지 정보 영역을 묶어줄 수 있습니다. 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태그가 레이블 태그입니다. 여기 밑에 화면을 보시면 아이디를 입력하는 필드가 있고, 그 앞에 아이디 6자 이상이라고 쓴 이 텍스트, 이 부분이 레이블이에요. 이 레이블과 이 입력할 필드가 하나의 쌍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태그가 레이블 태그입니다. 레이블 태그가 없어도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두 개를 나란히 붙이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웹 문서를 만들었을 때 이 웹 문서가 PC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에서 자유롭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레이아웃이 막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 필드와 이 레이블, 이 텍스트가 하나의 쌍이 되도록 어디로 옮겨가든지 간에 같이 붙어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이라는 태그가 꼭 필요해요. 이 레이블이라는 태그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인풋은 이제 텍스트 필드를 만드는 태그인데요. 요건 앞으로 배울 거고요. 이 인풋 태그를 레이블 전체로 묶어줄 수가 있고, 또는 레이블에 for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값을 지정을 해줘요. 만약에 이 아이디 부분을 유저 아이디다 라고 했으면 이 인풋에도 얘하고 짝이야, 유저 아이디를 지정하기 위해서 아이디라는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이 속성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레이블 태그에는 for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고, 인풋 태그에는 id라는 속성을 사용을 한다. 네, 이제부터 이제 인풋 태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인풋 태그는 뭐냐면 우리가 폼에서 들어가는 한 줄짜리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 아이디를 입력하거나 비밀번호, 주소, 등등등등, 폼에 들어가는 한 줄짜리 입력 부분은 다 인풋 태그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이런 것들도 다 인풋 태그로 이루어져요. 이 인풋 태그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인풋 태그 안에 있는 타입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것들을 모두 다
구별 짓게 됩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타입 값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를 빨리빨리 캐치해내는 게 이제 능력이 되겠죠. 이것을 모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양식 작성하기와 관련된 실습 파일은요, 05 폴더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로그인.html을 열어보면 텍스트 필드와 비밀번호 필드가 있는 로그인 폼을 만들어 보자고 되어 있어요. 자, 폼이기 때문에 여기에 맨 앞부분에 폼이라고 앞뒤로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필드셋이 있는데요. 이것은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로그인 폼을 만들 건데, 인풋 태그를 이용을 해서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을 만들 거예요. input type equal text. 그럼 이 부분은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input type equal password 이러면은 이 부분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똑같은 인풋 태그지만 타입 값에 따라서 이 텍스트 필드에는 내가 입력하는 게 화면에 다 나오고요. 비밀번호 필드에는 다 이 동그라미 처리가 돼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주죠. 아이디 부분과 비밀번호 부분에 레이블 태그를 붙여주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 앞뒤를 레이블 태그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아이디다. 여기는 레이블 태그로 묶어서 비밀번호.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텍스트와 이 텍스트 필드가 함께 같이 다니게 됩니다. 로그인 할 수 있는 버튼을 넣어줄게요. 이 서브밋 버튼은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로그인 창을 만드는 기본적인 코드입니다. 브라우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패스워드 필드입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지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여기 텍스트 필드 안에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지 않고 아이디 부분만 클릭하더라도 이 글자와 텍스트 필드가 하나의 쌍이기 때문에 바로 텍스트 필드 안에 커서가 들어가요.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편리함도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레이블 태그를 사용을 할 때 for 속성과 id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었죠. 레이블 for 속성을 이용을 해서 user id 라고 지정을 하고, 자, id 그다음 인풋한테는 얘가 사용한 레이블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id equal user id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얘네가 하나의 또 쌍이 됩니다. 아까와는 달라요. 아까는 레이블 태그로 인풋 전체 앞뒤를 감싸줬지만 이 경우에는 필요한 텍스트 부분만 레이블 태그를 붙여주고, 대신 for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고 인풋 태그의 id의 속성 값하고 두 개를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비밀번호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유저 패스워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레이블 태그로 닫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레이블 태그는 빼고 id는 유저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자, 다시 여기 보면 똑같이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부분 클릭해도 그 텍스트 안으로 커서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블 태그를 항상 같이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 앞뒤로 레이블 태그로 열고 닫고 해도 되고, 지금처럼 for 속성과 id 속성을 이용을 해서 두 개를 연결시켜줘도 됩니다. HTML5가 나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검색창 같은 거 있죠. 이런 검색창을 다 텍스트 필드로 만들었었어요. 지금 생긴 게 로그인 할 때 텍스트 필드 창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텍스트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이 용도에 따라서 텍스트 필드를 분화시킬 필요가 생겼습니다. 좀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타입들이 있는데요. 타입 이퀄 서치, 타입 이퀄 URL, 이메일, 텔. 이 네 가지가 모두 텍스트 필드에서 파생된 필드들입니다. 이 서치는 검색 필드를 만들어주는데 모바일 같은 데서 아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뭔가를 막 입력해 놓고 이미 이전에 입력했던 내용을 지우려고 할 때 스마트폰에서 하나하나 지우는 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검색창에는 이 검색 필드에는 오른쪽에 X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검색어 삭제가 아주 쉬워져요. 그리고 URL이나 이메일 같은 유형은요.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URL이라고 지정을 하면 여기는 무조건 웹 주소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HTTP나 HTTPS로 시작하는 사이트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 이메일에는 메일 주소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엉뚱하게 뭐 다른 텍스트를 넣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웹브라우저가 너 이메일 입력하라고 했는데 왜 딴 거 입력하지? 하고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다 자바스크립트로 체크를 해줬어야 됐거든요. 하지만 타입을 이메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메일을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텔이라고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있는데 이 전화번호는 워낙 전 세계가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용자 입력을 체크할 수는 없어요. 대신 이 타입 이퀄 텔이라고 하면 모바일 같은 경우에 이 전화번호를 입력하려고 그 필드 부분을 클릭하는 순간, 터치하는 순간에 숫자 키보드로 바뀝니다. 여기는 텍스트가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전화번호만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 키보드로 바뀌어서 좀 더 사용을 손쉽게 해줍니다. 인풋 태그를 사용해서 만드는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 버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디오 버튼은 여러 항목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체크박스는 여러 항목 중에서 둘 이상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완성 코드 중에서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 버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입력해 보세요. 처음에 이 순서 없는 목록을 이용을 해서 두 가지 버튼을 넣어놨는데요. 브라우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체크박스예요. 아래쪽은 라디오 버튼입니다. 자, 라디오 버튼을 먼저 볼까요? 포장하거나 포장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이전에 선택되어 있던 것이 취소가 됩니다. 이 포장 선택이라는 항목에서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체크박스는요, 여러 개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내가 특정 항목을 선택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애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모두를 다 선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라디오 버튼은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라디오 버튼입니다. 그 라디오 버튼이 동그랗게 생겼고요. 체크박스 버튼은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이게 기본 형태이긴 한데 가끔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이게 네이버의 로그인 창이거든요. 여기 보면 로그인 상태 유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클릭하면 선택됐다가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버튼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거 라디오 버튼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얘는 라디오 버튼이 아닙니다. 체크박스를 이용을 한 거예요. 보이는 것만 동그랗게 만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겉모양만 보고 라디오 버튼이다, 체크박스 버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라디오 버튼은 스스로 껐다 켰다가 되지 않습니다. 얘를 취소하려면 꼭 다른 곳을 선택해 줘야 돼요. 반면에 체크박스는요, 선택했다가 취소했다가 껐다 켰다가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토글이라고 얘기하는데 체크박스는 토글이 가능하고 라디오 버튼은 토글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로그인 상태 유지라는 어떤 기능을 켜거나 끄거나 이런 용도의 버튼을 만들고 싶다라면 체크박스 버튼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CSS를 이용을 해서 둥글게 만든다거나 네모나게 만든다거나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에서요, 요 네임이라는 속성을 함께 써주셔야 됩니다. 네임을 보면 처음에 보았던 얘네가 하나의 그룹이잖아요.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의 그룹일 경우에는 그 그룹이 똑같은 네임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4개가 같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버튼에서도 선물 포장을 하거나 포장을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얘네가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임 값을 기프트라고 넣었습니다. 이 네임이라는 속성은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버튼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 버튼에 보면 valu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value라는 속성은 내가 만일 선물 포장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면 그 항목을 선택했다는 것을 서버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 선물 포장이라는 한글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value 값이 서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yes. 선물 포장 안 해. 이 경우에는 value 값을 no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name이라는 이름을 가진 항목 중에서 no 값이 선택이 됐어 라고 서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에서는 name 속성도 지정해 주셔야 되고 value 값도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HTML 최신 버전에서 새로 생겨난 타입들이 또 있어요. 넘버라는 속성과 range라는 속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넘버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넘버라는 속성을요, 한번 오른쪽 클릭해서 브라우저로 볼게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스피박스가 나타나요. 직접 내가 숫자로 입력해도 되지만 이렇게 클릭해서 숫자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대 값을 5개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딱 5개. 1인 한정 수량 5개까지만 판매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최대 개수를 지정을 해줄 수 있겠죠. 이때는 타입 값을 넘버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고, min과 max를 이용을 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5개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싶으면 max 값을 5라고 주시면 돼요. 최소값은 0입니다. 또 하나, range라는 속성이 있어요. range는 범위를 말하는 거죠. 얘를 브라우저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소리 조절할 때 이런 막대 많이 보죠. 슬라이드 막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11, 17 이렇게 숫자가 정확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크게 점점점 크게 한다거나 점점점 작게 한다거나 이렇게 소리랑 아니면 밝기 이런 값을 지정을 할 때는 방금 보신 것처럼 type equal range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min과 max를 이용을 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할 수가 있고, 이 value 값은요, 처음에 화면에 불러올 때 기본값입니다. 이걸 클릭을 해서 새로 고침해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20 정도의 크기예요. 기본값이고요. 스텝은 내가 옮길 때마다 얼마만큼씩 커지게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속성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안타까운 게 0부터 100까지 조절을 할 수 있는 슬라이드 막대인데요. 내가 조절하는 값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표준화 시켜서 태그 속성 값으로 넣기 위해서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게 반영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슬라이드 막대를 사용을 하면서 그 값이 화면에 표시되기를 원한다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잠깐 만들어 놨는데요. 아주 간단한 값만 들어가면 돼요. 이것을 라이브 서버로 보면 기본값 20이었었죠. 제가 움직일 때마다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소스 코드가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 책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마저 공부하고 나시면 이 값이 어떻게 화면에 표시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새로 생긴 타입이에요. 데이트와 month와 week입니다. 날짜를 지정하기 위한 거죠. 데이트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달력 클릭했을 때 날짜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7월 5일 선택하면 이렇게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HTML5에서 이러한 타입을 지정하기 전에는 다 자바스크립트로 달력을 만들었어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HTML 태그 자체에서 이것을 지원을 합니다. 타입 이퀄 데이트라고만 지정을 하면 날짜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month라고 지정을 하면 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월. 주, week라고 지정을 하시면은요, 몇 번째 주, 2024년 31번째 주, 이렇게 주 단위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시간은 안 될까요? 시간도 가능합니다. 타임이라고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 데이트 타임 로컬이라고 지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타임이라고 지정을 하면 시간만 가능하고요. 데이트 타임 로컬이라고 하면 날짜와 시간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여기 시계 그림 있죠? 시계 그림을 클릭을 해서 오전, 오후, 시, 분까지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데이트 타임 로컬이라고 지정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 달력을 클릭해서 날짜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해서 날짜와 시간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HTML 최신 버전에 추가된 타입들이에요. 이외에 컬러라는 속성도 있고요. 몇 가지 더 속성들이 있는데, 컬러 속성 같은 경우는 웹 브라우저마다 구현해주는 형태가 달라요. 완벽하게 100%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속성들은 일단 뺐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폼에서 말하는 버튼은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폼은 실제로 화면에 보이는 것만 만들어주고 이 내용을 처리하는 것은 서버에서 한다고 했어요. 서버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내가 서버로 보낸 정보를 받아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조회를 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폼에는 액션이라는 속성에다가 처리할 프로그램을 지정을 하는데, 만약에 return.php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백엔드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보내는 정보를 return.php라는 프로그램한테 넘겨줘 라는 뜻이에요. 뭐 언제 넘겨주냐면 전송하기, 여기는 지금 반품하기네요. 이 submit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에 입력한 내용을 액션에 있는 파일로 넘겨주게 됩니다. 아까 로그인 창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아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었죠. 그리고 맨 끝에 type equal submit이라고 버튼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이디를 입력하고 뭔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로그인을 클릭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요, submit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정보가 폼에서 지정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돼요. 폼의 정보를 서버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버튼을 submit 버튼 또는 전송 버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리셋 버튼도 있습니다. 타입이 리셋이라고 하게 되면 폼에 내가 입력한 내용을 한꺼번에 싹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여기 뭐 아이디나 로그인 이런 거 입력했었잖아요. 여기 만약에 취소하기라는 버튼이 있으면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폼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지워준다. 그럼 그것을 바로 리셋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풋에서 만들 수 있는 버튼은 submit 버튼과 리셋 버튼이 있고요. 그 버튼에 무엇이라고 내용이 표시될지를 지정하는 게 value예요. 한번 볼게요. 반품하기와 취소하기가 있습니다. 이 값은요, value에서 반품하기라고 했기 때문에 반품하기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여기를 전송하기라고 바꿔볼까요? 전송하기라고 바꾸면 여기도 전송하기라고 바꿉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버튼처럼 보이지만 왼쪽 것은 type equal submit이기 때문에 폼의 내용을 서버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버튼은 type equal reset이기 때문에 폼에 있는 내용을 모두 지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든이라는 유형도 있어요. 히든 필드는요, 말 그대로 보이지는 않는 필드예요.
폼 안에 들어있긴 한데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히든필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폼 안에 그 환경 정보를 담아두는 역할을 주로 사용합니다. 뭐 그 폼을 작성한 시간이나 지역을 넣는다거나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접속해서 들어왔는지 접속 경로를 넣는다거나 개발자 입장, 서버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지만 굳이 사용자한테는 노출을 할 필요가 없는 정보들을 이 히든 필드에다 넣어서 전송하게 돼요. 아까 보았던 이 네이버 로그인 창인데요. 여기도 한번 검사를 눌러서 코드를 한번 볼게요. 히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로그인을 클릭을 하면 내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서버로 넘어가면서 히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정보도 한꺼번에 다 서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웹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나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정보들, 뭐 꼭 비밀이라거나 이런 거보다는 굳이 사용자한테 노출해서 화면을 어지럽게 만들 필요 없는 정보들은 이렇게 히든 필드에 넣어서 서버로 전송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인풋 태그의 타입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워낙 많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네요. 네, 여러분들은 책을 통해서 직접 하나하나 코딩을 해보시고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어떠한 속성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